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9일 밤 8시입니다. 윤석열 추종 12대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서부지법을 찾은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TV로 본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하다면서 판사들이 신변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행정을 지도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법관입니다. 천 처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깊이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사법 절차 자체를 불법으로 모는 윤석열 무리에 대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천 처장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되었지만 법원 직원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천대엽 처장은 사태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경찰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하게 작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재판 업무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저지른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그게 불법이 아니다, 자신을 체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게 오히려 불법이다 라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걸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종자들은 저 대통령 따라서 행동하면 안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어제 법원으로 쳐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든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렇게 겁도 없이 한 것 아닐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 서부법원 점거 남동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언론사는 중앙일보고 JTBC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전개 과정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단적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의 난입, 파괴, 난동을 부리는 건국 이후 초유의 법원 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새벽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직후 그는 청사를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 앞에서 시위를 하던 군중 100여 명이 먼저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로 난입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에 의하면 이들은 쇠막대기, 소화기 등을 내리쳐 법원 창문을 깨고 오전 3시 21분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폭도들은 법원 폐쇄회로 선을 끊었으니 마음껏 청사 안으로 진입하라, 빨갱이 판사 다 잡아 라고 외치며 깨진 창문틈 사이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정문을 지키는 경찰들이 있었지만 숫자에서 밀렸습니다. 청사 안에 들어온 폭도들은 안에서 정문 셔틀을 들어 올려 경찰 스크럼을 와해시켰습니다. 한 경찰관은 진압 방패를 뺏기고
방패로 막기도 했습니다. 폭도화한 이들 침입자는 차은경 어디서? 라고 부르짖으면서 강목을 들고 청사를 누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 6층에 올라가기도 했고 유리창 깨는 소리가 쉬지 않고 들렸습니다. 핏자국도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오전 3시 32분쯤 대규모 기동대를 투입한 경찰은 이들을 내쫓고 정문 앞에서 대치를 했는데 경찰은 불법 행위를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방송을 거듭했지만 시위대는 탈취한 경찰 방패와 깨뜨린 벽 타일로 경찰을 위협했다고 중앙일보 기자가 전했습니다. 경찰과 20분 넘게 대치를 이어간 폭도들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4.19 혁명이다. 불안 지른 게 다행인 줄 알아. 나라 팔아먹은 XXX 등 궤변과 욕설을 외쳤다고 합니다. 오전 4시쯤 경찰은 법원에 진입한 시위대를 후문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10여 분 뒤 이들이 재차 진입해가지고 경찰에 후퇴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는 시위대는 주로 깨진 타일을 던지면서 저항했고 법원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바리케이드 삼아 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차단하거나 법원 밖에 있던 경찰 질서 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이 후문으로 우회해 들어오는 길목도 차단해버렸다고 합니다. 한참 대치하던 경찰은 오전 5시 35분에서야 이들을 후문 쪽으로 내쫓았지만 상당수는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들어누웠습니다. 이후 5시 30분에야 이들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일부 폭도는 시민과 기자를 때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는 오전 4시 39분쯤 한 남성이 법원 후문 앞에서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프락치라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두들겨 맞았답니다. 그를 땅바닥에 패대기 친 이들은 나는 대구 사람이라고 외치며 우는 남성을 발로 밟았습니다. 남성은 입가에 피를 흘린 채 일부 지지자들이 말리는 틈을 타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고 목격기를 썼습니다. 그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소속과 정체를 물으며 위협하기도 했는데 새벽 3시 20분쯤 법원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던 한 방송사 기자도 이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기자 명함을 보여주고 카메라 속 메모리 카드를 반납한 뒤에야 풀려났다는 겁니다. 법원 후문 맞은편 옥상에서 촬영하던 또 다른 기자를 찾아간 폭도들은 나라를 망친 놈들한테서 메모리 카드를 뺏었다고 외쳤습니다. 경찰은 법원 폭력 현행범 40여 명을 체포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졌다고 해서 선동된 폭도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으로 난입해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어제 사태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5시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의 입장문을 냈는데 추운 날씨 속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법 근처에 사는 이들은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 주민은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시위대가 외치는 탄핵 무효, 탄핵 기각, 찢제명 구속 등의 연이은 구호라면서 구호를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잠도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도 시위대의 확성기 소리가 제일 거슬렸다. 구호 소리에 맞춰 집안이 쾅쾅 울렸다고 했습니다. 한 상인은 도저히 영업할 수가 없어 수백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지나가던 시위대가 적반하장으로 경찰한테 보상을 청구하라고 말하더라고 분노를 했습니다. 연행된 86명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를 받고 있고 서울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끔찍한 이야기는 어제 난입한 폭도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으러 다녔다는 겁니다.
판사들 문을 발로 차고 하는 게 JTBC 동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그럼 차은경 부장판사가 잡혔으면 어떤 봉변을 당했겠습니까? 그걸 본 다른 판사들은 겁이 나서 이거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꼭 무슨 좀비 영화 보는 것 같습니다. 좀비 영화는 정신이 혼미해진, 말하자면은 영혼 없는 인간 집단 아닙니까? 이 경우에 윤석열 추종자 중에서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망상이죠. 그 머리에 망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발작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로 4월 총선에서 져가지고 지금 국회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관위를 습격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하면은 국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발작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본인의 말로를 재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 아마 수십만, 수백만이 될지 모릅니다. 수백만의 한국 사람들을 부정선거 음모론 좀비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어제 이 폭도들의 행동은 그게 공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당의 지금 수괴 내지 교주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신도가 앞으로 수십만, 수백만이 되면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은 좌우라든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메신저는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